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여러분, 인간심리의 이해를 맡게 된 박인희라고 합니다. 네, 4장 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고요. 네, 이제 인간의 이제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인간의 의식이란 무엇인가? 알아차림으로서의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인간의 의식은 외부 세계, 크게는 외부 세계와 나의 내부 세계, 이 두 가지 다를 감지하고 인식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적인 인식, 또 내적인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또한 개인이라고 하는 어떤 단일한 자아, 깨어있는 상태 등을 포함한 많은 의미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종류에는 선택적인 주의, 직접적인 내적 인식, 전의식, 비의식 등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주의를 집중할 것일지 결정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것이 나의 주의를 이끄는가? 예를 들면 아주 무더운 곳에 있다가 시원한 산들바람이 들어오는 곳에 와 있을 때, 또는 시험에서 특별히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자신의 그 포커스가 어디로 향한 거를 느끼게 되나요? 또한 이제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있지 않던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 왔을 때 나의 주의가 가는 곳, 혹은 밝은 색상이나 날카로운 통증과 같은 강렬한 자극이 왔을 때 나의 주의, 혹은 축구 경기처럼 동일한 광고가 수십 번 방송될 때와 같은 반복적인 자극에 나는 어떻게 주의를 쏠리게 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나의 의식이 집중되는 것, 이것을 선택적인 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다 주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 뭐 좋아하는 활동,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 그 가수의 노래가 나의 귀에 쏙 들어오게 될 것이고, 텔레비전 광고를 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나의 눈에 쏙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근데 이런 점들을 활용해서 뭐 자동차 광고나 맥주 광고나 이런 데서 선호도가 높은 그 모델들을 기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람들의 주의를 확 그곳에 쏠리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선택적인 주의, 이거는 나의 내적인 인식이 외부로 향하는 것인데, 이 직접적인 내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 이미지, 감정, 이런 기억 등을 의식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 얻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억 등을 직접적인 내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에는 전의식, 비의식, 뭐 무의식을 말하겠죠.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는데, 전의식이란 무엇이냐,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심리학을 굳이 전공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 그래서 프로이드가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인간의 의식은 대부분 무의식, 요 수면 아래에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고, 빙산의 일각처럼 의식이라고 하는 건 드러나는 게 아주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전 의식은 이렇게 수면에 찰랑찰랑 되고 있어서 내가 떠올리려고 하면 떠올릴 수 있지만 평소에는 그냥 내가 잊고 지내는 것들이에요. 뭐 내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뭐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혹은 아주 이제 오랜만에 보는 동창을 처음에 만났는 데는 기억을 못 하다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 너 누구구나.' 이렇게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 의식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해요. 그에 반해서 무의식은 아주 깊고 넓어요. 정신육동 이론에서는 이 무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인간은 어떤 성격적인 갈등이나 삶의 문제가 무의식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의식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영역이지만, 무의식은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또 이제 프로이드는 특히 이런 성적인 것들이 무의식이 억압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충동 등은 우리 자신이 그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의식에 인제 억압을 하죠. 하지만 이제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고 그것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몸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이 나를 이렇게 자극하거나 혹은 역동을 추동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하면 이제 프로이드는 '아 그건 무의식에 저장된 너의 어떤 갈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음. 그러면 인제 한번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누가 의식의 영역에 가깝게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예처럼 이제 심리학 수업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그 전날 파티를 너무 심하게 하고 와서 맞아 꾸벅꾸벅 졸면서 있어요. 몸은 강실에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의식도 과연 그 강실에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보는 거죠. 또는 어떤 학생은 막 인제 필기는 하고 있지만 다른 수업에 제출한 숙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학생도 역시 몸은 여기에 있지만 의식은 다른 곳에 가 있죠. 또 맨 앞줄에 앉은 학생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마치 수업에 집중 안 하는 듯 보이지만 또 열심히 필기도 하고 가끔씩 교수님이 하는 말에 이렇게 수긍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의식은 지금 몸과 함께 그곳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이제 개인적 단일성으로에서의 의식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인제 성장해 가면서 아이 때는 세상이 나와 전부 그 합치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꼴 세상이고 나 이꼴 우주. 그래서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는 것이고 내가 배고프면 세상도 배고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기 때는 이제 '아 내가 배고파.' 막 울면은 엄마 젖이 들어오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외부 대상과 자신이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뭐 그 뭔가 뭐 배출물을 이제 배출했을 때 누군가 갈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걸 처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외부 대상과 자기라는 것에 대한 구별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인제 의식적인 것들이 쪼금 더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별적 존재로서의 감각이 발달이 되게 돼요. '아 내가 배고프구나. 아 내가 춥구나. 아 내가 이렇게 좀 쉬려고 나니까 좀 축축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제 분리해서 감각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의식을 구성하는 첫인상,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다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는 상태로서의 의식을 말을 한다면 의식은 이제 깨어 있는 상태인데 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이제 잠든 상태. 이것에 반해서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수면이나 뭐 명상이나 뭐 최면이나 이런 의식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의 사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왜곡은 의식의 변성 상태라고 간주해요. 인제 초월 심리학에서는 이런 의식의 변성 상태를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거든요. 자아가 뭔가 다른 상태로 변이 돼서 좀 더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의식의 변성 상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제 그중에서도 한번 이제 수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는 깨어 있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깨어 있지 않은 상태의 이 수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것이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가운데 부분 여기 인제 인간이 있죠. 인간은 8 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이제 비슷한 종류의 동물로 토끼나 원숭이나 이제 여우가 있는데 이제 위로 갈수록 이제 수면 시간이 높아져요. 고양이나 아르마딜로나 박쥐는 거의 20 시간 정도를 수면에 보낸다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밑으로 갈수록
소나 양이나 염소나 말은 한 뭐 말은 3 시간 정도밖에 수면을 안 취하는데, 이게 인제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히 진화적인 관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마도 포식자들의 공격을 받기 쉬운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잠을 적게 자서 자신의 족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면이 인제 발달했을 것이다. 이제 요런 점을 보게 되면 '아, 수면에는 유전적 영향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겠죠. 이제 그다음 보게 되면 이제 수면 단계에서는 사람이 잠을 잘 때 이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빠지게 되죠. 자신이 의식할 수 없는 상태에.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의 뇌파와 의식이 없을 때 수면에 들어갔을 때 뇌파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뇌파는 수많은 뉴런의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뇌파의 강도는 에너지, 볼트 단위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잠을 잘 때의 뇌파와 의식 중에 방출된 뇌파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완이 되어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뇌파가 다르겠죠. 어 그래서 여기 인제 한번 표를 보시게 되면 요렇게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베타파라고 해서 좀 낮은 진폭의 높은 빈도의 뇌파가 나오다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도 좀 이완된 상태에서는 알파파라고 해서 좀 더 높은 진폭이지만 좀 더 낮은 빈도가 나타나게 돼요. 그 외국의 논문들을 보게 되면 명상을 하는 스님들의 뇌를 봤을 때 그 고승들의 뇌파는 깨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베타나 알파가 아니라 세타파의 뇌파를 취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인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실험을 했는데 그 좀 인제 수도승은 아니고 일반인들 중에서 명상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을 봤더니 알파파의 뇌파가 나오더라. 이런 또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제 수면에 이렇게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이렇게 4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각 단계마다 1 단계에서는 세타파, 낮은 빈도의 낮은 진폭의 세타파가 나오게 되고, 2 단계에서는 요렇게 수면 방추파와 K 복합파, 좀 진폭이 다르죠. 그리고 3 단계에서는 델타파가 인제 시작이 돼요. 델타파는 굉장히 깊은 이완이 되게 되고, 4 단계 수면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뇌파가 보여지는 것처럼 굉장히 느리고 깊은 이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 치료 같은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이완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델타파를 생성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을 시키기도 해요.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팔꿈치 어깨에서부터 아래로, 혹은 팔꿈치에서 어깨로 이렇게 자기 돌봄적인 움직임들, 또 앞머리에서 뒷머리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천히 하는 게 포인트예요. 앞머리에서 뒷머리로 천천히 이렇게 쓰다듬는다든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제 델타파를 생성시키는 움직임들을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렘 수면에서는 이 뇌파가 오히려 4 단계 이후에 옴에도 불구하고 1 단계 초기와 비슷한 수면 패턴, 수면과 비슷한 뇌파를 보여지게 돼서 역설 수면이라고도 해요. 인제 요렇게 보시게 되면 수면의 단계가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갔다가 다시 3 단계, 2 단계에서 렘 수면. 그래서 총 인간의 수면은 하나, 둘, 셋, 넷, 5 번의 이렇게 수면 주기가 있죠. 그래서 총 5 번의 수면 주기가 있게 되면 보통 이제 렘 수면 때 꿈을 꾸니까 "5번 정도 꿈을 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렘 수면은 아침이 가까울수록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수면은 "이른 밤에 더 깊이 잔다. 그래서 우리가 10 시부터 2 시까지 꼭 수면을 취해라." 하는 것도 이런 것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수면의 기능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필요 수면량 모두 다 다를 텐데, 아까 봤던 것처럼 유전적인 좀 영향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오히려 수면을 많이 취함에도 불구하고 더 수면을 못 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면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가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이제 스트레스 회복에 도움을 주지만
내가 이제 잠을 잘 못 잘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 수면과 학습 기억을 보시게 되면 렘 수면과 깊은 수면은 학습이나 기억의 통합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렘 수면이 부족한 동물과 사람들은 학습이 더 느리고 배운 것을 더 빨리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렘 수면이 학습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꿈을 한번 볼게요.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렘 수면 중에 있을 때 꿀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논 수면 중에는 좀 이미지가 좀 모호하고 좀 덧없이 짧은 그런 경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8 시간 동안 잠을 자게 되면 총 5 번의 수면 주기를 겪으면서 5 개의 꿈을 꿀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실제 행동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요 시간 동안에. 그래서 내가 꿈에서 15 분의 이벤트를 겪었다 그러면 실제로 15 분의 그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금지된 환상을 꿈의 생동으로 옮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꿈을 보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이 있는데 연속성 가설에 의하면은 인제 꿈의 내용이란 게 이전의 활동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인제 뭐 병이나 뭐 시험이나 왜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 시험 보는 꿈 같은 거 많이 꾸잖아요. 뭐 공연을 한다든가 뭐 리허설을 앞둔다든가 했을 때도 그런 데서 막 실수하는 꿈 같은 거 많이 꾸는데 이것이 인제 내가 꿈꾸기 전에 인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었냐에 따라서 꿈에 드러난다라고 보는 경향이 바로 연속성 가설이에요. 그다음에 또 꿈은 무의식적인 욕구의 표현이다. 방금 앞에서 말했던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 억제시켰던 충동을 꿈에서 실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제 예전에 꿈 분석했던 거에 보면은 어떤 이제 성적인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바람을 피고 인제 프로이드한테 꿈 분석을 받으러 왔는데 거기서 인제 뭐 그 신생아가 나오는 꿈을 꾼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면서 자기가 실제에서 걱정하고 뭔가 바람 피고 나서 그 들킬까 봐 걱정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꿈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면서 뭔가 내가 억제해 냈던 이런 행동들이 꿈에서 출현한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꿈의 의미에 대한 생물학적 관점도 있는데요. 그 꿈의 활성합성 모델에서 보게 되면 꿈이라고 하는 게 망상 형성에 의해서 인지적 활동이 활동화되면서 이런 활동을 특징적으로 통합한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신경 전달 호르몬 물질이 나옴으로 인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꿈을 꾸게 된다라고 보는 게 신경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꿈을 꾸게 된다. 쉽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활동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는 이렇게 몸을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꿈은 어떤 논리 정연한 구성이라기보다는 감정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의 사건이 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면 중에는 좀 외부로부터 이런 뇌의 자극이 차단되고 또 학습 경험이나 기억이 재생되고 통합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불면증을 보시게 되면 미국 성인의 약 30%가 연중 불면증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인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어떤 활동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불면증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나이 든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약하고 또 통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해서 불면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이 뭔가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수면의 어려움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의지만으로 잠에 빠지거나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내 몸이 좀 피곤한 환경을 만드는 것들, 또 긴장을 푸는 방법들을 자기 스스로 좀 터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불면증은 잠들기 위해서 너무 애를 써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잠들기가 힘들다면 그건 인제 뭔가 내가 생각이 되게 많아서 의식적인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중간에 인제 잠이 자주 깬다면 뭔가 이제 육체적인 긴장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인제 수면의 패턴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이제 기면증을 보게 되면 기면증 있는 사람은 갑자기 잠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제 이 책이 인제 미국에 있는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무려 인제 10만 명이 기면증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유전적인 경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기면증은 이제 비슷한 이제 수면 발작이라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거죠. 이렇게 수면 발작은 15분 정도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러고 나면 굉장히 몸이 상쾌해집니다. 그렇죠. 인제 이게 운전 중이나 이럴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발작은 아주 위험하죠. 또 인제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막히는 위험한 수면 장애예요. 특히 인제 입으로 숨을 쉴 때 더 이런 수면 무호흡증에 빠지기가 쉬운데, 주기적으로 인제 하루에 수백 번까지 호흡을 멈추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깊은 수면 장애에는 이제 야경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야경증은 렘 수면 중에 발생하는 악몽과 유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이것을 야간 테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밤에 이렇게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긴장증 같은 건데, 그래서 되게 밤중에 처음 두 수면 주기 동안, 그러니까 1 단계, 2 단계 두 그 1 단계부터 4 단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두 수면 주기 동안에 발생을 하는데, 악몽은 새벽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또한 심장 박동과 호흡 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앉는다거나 막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한다거나 라고 하는 것들도 인제 야경증에 속합니다. 목련병이 있는 사람은 금지된 환상을 꿈의 생동으로 옮긴다. 이거는 연구 결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인제 최면을 보실게요. 최면은 현대의 최면술을 18 세기 프란츠 메스너가 행했던 아이디어에서 진화한 건데, 인제 최면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약물 중독이나 뭐 아니면은 인제 지금처럼 여기에 나온 예처럼 경찰들이 최면을 통해서 증인의 기억을 촉발할 때, 이럴 때 최면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면은 역할 이론적 견해를 제안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최면술사가 어떤 그 최면을 걸 때 '이런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에 부응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응 세트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이론은 최면술사가 암시하는 그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을 한다고 제안하죠. 예전에 인제 막 텔레비전에서 아마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최면을 걸어 놓고 마늘을 이제 씹으라고 한 다음에 "어떤 맛으로 느껴지세요?" 하면은 "뭐 초코를 맛같이 느껴져요." 인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이 있기 전에 최면술사가 최면을 하죠. 뭐 "당신이 그 씹는 것이 마늘이 아니라 초콜릿입니다." 이러면서 최면을 하기 전에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에 반하여 최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진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의지 '내가 최면에 걸릴 거야.'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최면에 걸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에 반해서 최면에 걸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대상자가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줘야 돼요. 그것도 또한 의지이기 때문에. 사전에서는 인제 명상을 생각하는 행위나 과정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 이제 요즘에는 마인드풀니스 개념을 많이 쓰거든요.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는데, 명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의 뭐 호흡이나 나의 몸의 내면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다른 어떤 장애적인 그런 생각들이나 주의들을 걷어내는 활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명상은
세상과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의식을 집중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죠. 주도적인 의식 자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주로 운동선수들이 많이 진행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요 다음번을 보시게 되면 "쥐한테 심박수를 높이거나 낮추도록 가르칠 수 있다." 요 다음에 예시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인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쥐의 시상 하부에는 쾌락 중추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쥐가 심박수를 높일 때마다 전기 자극을 줘서 높여 주거나 아니면 심박수를 낮출 때마다 전기 자극을 주어서 이 쾌락 중추를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쥐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레버를 누르는 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터득함으로 인해서 심박수를 자율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그 보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훈련을 해서 가능하다. 예전에는 심박수가 자율신경계에 속하기 때문에 의지로 높이거나 낮출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훈련을 거치게 되면 명상하는 사람들도 심박수가 실제적으로 낮춰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제 훈련의 결과로 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이오 피드백입니다. 자 인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음. 이제 명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인제 의식을 좀 더 깨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음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명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식 상태를 어떻게 변성 상태로 만들거나 의식 상태를 높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굉장히 뭔가 막 주어지는 그런 정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막 쫓겨가면서 살게 돼요. 근데 명상은 잠깐 일상을 이렇게 스톱 시켜 놓고 일시정지를 눌러 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억력도 좋게 하고 주의력도 좋게 하고 내가 원하고 그 원하는 의식 상태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내 의식에는 이제 찌꺼기들을 걸러 주고 맑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의식에 대해서 인제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이런 의식 훈련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일상에서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명상법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훈련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훈련법들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들을 한번 체득해 보는 것들 요즘에 그 명상 어플들도 되게 많이 있고 또 명상 그 유튜브들도 많이 있고 또 명상 관련 그 어플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그 뒷부분 인제 가서는 인제 약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마 앞부분보다 쪼끔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하는 데 좀 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시면 프로이드의 책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좋아요. 프로이드 관련 서적이나 뭐 무의식이나 융이나 이런 책들 보시게 되면 인간의 무의식이 어떻게 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첫 시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을 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인제 왔던 이제 내담자분 중에 잠깐 이제 예를 들었었는데 뭐 일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상의 생활에서 굉장히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것이 그분의 성장 과정에서 억압해 놨던 무의식의 기억들이 그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억압해 놨던 기억이나 감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식으로 드러난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나의 부분들을 좀 이해해 나가는 것들, 내가 나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것들,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나의 행동들을 내가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의식과 무의식과 감정과 이런 것들과 다 연결돼서 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또 오프라인 수업할 때 또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 의식의 첫 번째 부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